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소 자세, 캣카우 동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건데, 한 2년 전에 이제 고양이 소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남긴 영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고양이 소 자세를 굉장히 애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추가적으로 2년 동안 고양이 소 자세를 계속 반복해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고양이 소 자세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양이 소 자세를 이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양이 소 자세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사슬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사슬 반응이 뭐냐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신체 분절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전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조직들, 모든 근막들이, 모든 근육들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절, 하나의 톱니바퀴만 움직여도 그 연쇄 반응에 의해서 나머지 분절들도, 나머지 조직들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게 사슬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자료도 띄워드릴 테지만 지금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턱만 제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턱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리면 제 척추는 신전되고 골반은 전방경사됩니다. 반대로 제가 고개를 떨어뜨리면 척추는 굴곡되고 골반은 후방경사됩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 머리, 이 톱니바퀴 하나인데 나머지 가슴우리, 골반, 이 나머지 톱니바퀴들이 따라서 연쇄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사슬 반응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을 하려면 굴곡도 필요하고 신전도 필요하고 중립도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식 생활을 오래 하고 운전도 오래 하고 공부도 오래 하고 컴퓨터 사용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유동적으로 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굴곡, 신전, 중립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죽어버린 그 능력, 그러니까 사슬 반응을 이용해서 적절한 굴곡, 적절한 신전, 적절한 중립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고양이 소 자세를 반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워 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운동을 가르칠 때 웨이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모든 스포츠 동작은 파워의 장전, 그 다음에 파워의 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예로는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는 동작, 즉 파워 출력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활을 빵 쏜 상태, 즉 파워가 출력이 된 상태, 이 두 가지로 운동을 가르칩니다. 고양이 소 자세는 힘을 쓸 준비를 할 때, 그리고 힘을 쓸 때, 이 두 가지를 연마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턱을 들어서 사슬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턱을 들고 그러면 척추는 신전되고 골반은 전방경사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에 있는 근육들, 제 체간에 있는 근육들은 긴장을 잃고 느슨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느슨한 상태가 돼야 큰 힘을 낼 여지가 많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을 들고 척추는 신전되고 골반은 전방경사되면서 사슬 반응을 유도했죠. 그럼으로써 저는 힘을 쓸 준비를 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 스타트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엔 반대로 척추를 굴곡시켜서 이렇게, 그러면 골반은 후방경사되고 날개뼈가 전인되면서 제 체간은 수축합니다. 아까 느슨하게
늘어나 있던 제 복부 주변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복압이 만들어지고 파워가 출력되고 복압으로 인해서 제 요추는 보호됩니다. 이러면 지금 힘을 쓴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척추 신전, 골반의 전방경사, 날개뼈의 후인, 하강. 이번에 반대로 척추 굴곡, 날개뼈의 전인, 골반의 후방경사, 파워 출력. 다시 힘쓸 준비, 힘을 쓰기. 힘쓸 준비, 힘을 쓰기. 힘쓸 준비, 힘을 쓰기. 그래서 데드리프트 아니면 역도 동작, 캐틀벨 스윙 전부 다 투기, 투척 전부 다 이 방금 보여드린 고양이 소 자세처럼 사슬의 연쇄 반응을 이용한 그 낙차, 파워 출력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파워 출력을 가르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고양이 소 자세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고양이 소 자세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파워 출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워 출력을 몸에 적용하기 위해서 활을 쏠 준비, 그 다음에 활을 쏘기, 이 두 가지를 둘 다 연마할 수 있는 좋은 패턴 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바른 전거근의 사용, 올바른 날개뼈의 전인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검색을 하면 이제 많은 요가 지도자나 아니면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고양이 소자세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 자세에서 고양이 자세로 갈 때 날개뼈의 전인이 될 때 그 형태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자세에서 고양이가 까무러치는 고양이 자세로 돌아갔을 때 사슬 반응에 의해서 날개뼈의 전인이 일어나고 날개뼈의 전인과 골반의 후방경사로 인해서 체관이 수축하는 것이 고양이 소 자세의 의의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요가 그리고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소자세 이후 고양이 까무러치는 자세로 돌아갈 때 어깨의 쉬력과 함께 어깨 관절의 내회전 그리고 날개뼈의 전방경사 및 상방회전을 의도합니다. 다시 고양이 소자세, 어깨 쉬력, 고양이 소자세, 쉬력. 제가 어깨 관련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전거근을 못 쓰는 사람은 그 패턴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날개뼈, 그러니까 전거근에 의한 날개뼈의 올바른 전인 및 상방회전이 아니라 날개뼈의 전인은 일어나지 않고 날개뼈가 후인된 상태에서 거상하는 이런 이상한 패턴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밀리터리 프레스를 한다. 전거근을 잘 못 쓰는 쪽은 날개뼈 전인이 안 되고 날개뼈 하각에 의한 상방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날개뼈가 후인된 상태에서 으쓱 쉬력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팔을 들어 올릴 때 날개뼈의 상방회전이 되면서 견봉 아래 공간을 확보해줘야지만 내가 팔을 180도 들어 올려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거근이 쓰이지 못함으로써 날개뼈의 적절한 상방회전이 안 되면 견봉 아래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가 찝히기 때문에 이 아픈 거를 본능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쉬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뼈의 정상적인 상방회전이 일어나면 이렇게 팔이 올라가게 되는데 전거근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어깨가 후인되고 이렇게 쉬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요가,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고양이 소 자세를 가르칠 때 날개뼈에 의한 전인이 아니라
잘못된 보상, 즉 어깨 관절의 내회전과 쉬력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사슬 반응, 척추분절의 굴곡, 그 다음에 골반의 후방경사, 날개뼈의 전인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날개뼈의 전인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짜리의 사슬 반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맨몸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날개뼈의 전인이 되면서 우리의 체중을 받아내고 그 큰 스트레스에 저항을 해줘야 어깨가 아니라 이 체간, 몸통 전체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나눠받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더 어려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잘못된 예시처럼 어깨가 자꾸 쉬럭대면서 그리고 내회전되면서 날개뼈를 전인시키면 정거근이 100% 활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흉근의 개입이 커지고 정거근의 개입은 적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활동 아니면 트레이닝에 접목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 날개뼈 하각의 전인이 아니라 쉬력을 하면서 보상하거나 아니면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 날개뼈의 전인, 상방회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후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부 승모근의 개입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악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고양이 소호 자세를 하는 마지막 이유, 고양이 소호 자세의 가장 큰 장점은 정거근의 올바른 사용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르게 그러면 고양이 소호 자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거근을 100%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몸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테이블 포즈, 그러니까 네발기기 자세로 몸을 만들어 줍니다. 대충 사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고, 나중에는 무릎을 넓게 벌릴 수도 있고, 내전근의 강제적인 참여를 위해서 무릎을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처음에 네발기기 자세에서 턱을 번쩍 들어서 날개뼈가 중력에 의해 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는 열리고 복부는 늘어나면서 골반은 자연스럽게 전방경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배꼽을 하늘로 밀어내면서 그에 따라 사슬 반응에 의해 날개뼈는 전인되고 골반은 후방경사 됩니다. 그런데 아까 쉬럭대면서 내회전되는 이 잘못된 패턴으로 가기 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음매 소자세에서 고양이 자세로 갈 때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을 손가락 쪽으로 들이댈 겁니다. 즉 주먹을 쥘 건데 손가락이 오는 주먹 쥐는 게 아니고 손목이 가는 주먹 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음매 소자세에서 고양이 자세로 돌아갈 때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이 들이댄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리 밀려고 해도 절대 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다시 한번 다시 배꼽을 뒤로 밀고 손목을 들이댑니다. 이렇게 하면 체간이 잠기고 골반 후방경사, 척추는 굴곡되고 날개뼈는 전인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어깨가 쉬럭대지 않습니다. 다시 발사, 발사,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서 제동이 걸려야지만 어깨가 쉬럭대근, 그러니까 즉 날개뼈가 상부 승모근과 견갑거근에 의해서 으쓱 도망가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전인, 말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정거근을 100%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고양이 소호 자세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연스러운
신체의 사슬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슬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큰 힘을 낼 수 있게, 파워 출력을 낼 수 있게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정거근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아래 설명란에 저희 Q&A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